버럭 엄마 우아하게 아이 키우기. 책 제목이 상당히 강렬하고 특이하지 않습니까? 책 내용이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교육과 관련되는 괜찮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제목은 버럭 엄마 우아하게 아이 키우기이고 메이트 북스에서 2019년 1월에 나왔습니다. 책 가격은 15,000원, 책의 분량은 287쪽으로 비교적 얇은 편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교육 전문가인 임영주 선생님입니다. 소 제목은 큰 소리 내지 않고 우아하게 아이를 키우는 그날까지입니다. 사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큰 소리를 내지 않을 수가 없죠. 특히나 아무래도 엄마들이 아이에 대한 큰 소리, 악역을 자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책의 목차를 보면 지은이의 말과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은이의 말에서 저자는 육아서 읽을 시간조차 없는 육아 전쟁 중인 엄마를 위하여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약 육아서대로 했는데도 잘 안 될 때는 당연하지 라고 위로해 주세요. 아이는 꼭 부모가 하라는 대로 키우는 대로 자라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 모든 게 부모 탓은 아니에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을요. 우리는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부모입니다. 지극히 맞는 말이죠. 어떤 부모도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바라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때로는 혼을 내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그런데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다 부모의 뜻대로 크지는 않죠. 부모님은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목차를 쭉 말씀드리면 1장 육아의 99%는 엄마와 아이의 소통에 달려있다. 2장 아이의 건강한 감정과 사회성은 엄마 책임이다. 3장 버럭 엄마 우아하게 아이를 키우고 싶다면 마인드가 중요하다. 4장 버럭 엄마 우아하게 아이를 키우고 싶다면 실전에서 강해야 한다. 5장 우리 아이의 행복은 자존감에 달려있다. 6장 책 읽어주기가 가져오는 기적들. 먼저 1장에서는 욱하지 않고 엄마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려면 그래서 5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기, 핵심 말하기,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기, 모호하게 말하지 않기, 즉시 정확하게 말해주기. 특히 저는 이 중에서 감정적인 말하지 않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집이나 학교에서 가끔은 감정적인 말하기를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아이들이 심하게 막 떠들고 장난을 쳐서 제가 그 중에 제일 심하게 떠드는 아이를 가만히 아무 말도 없이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떠드는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선생님 멍 때린다. 야, 선생님한테 멍 때린다가 뭐야? 내가 네 친구야. 아이들이 심하게 떠들고 장난을 쳐서 제가 화가 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조금 감정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생각해보니까 멍 때린다는 표현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저도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아직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야, 선생님이 지금 깊은 상념에 잠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야, 선생님이 지금 숙고 중이신가 봐 이렇게 표현하기도 어렵겠죠. 또는 야, 선생님이 지금 멍 때리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어색합니다. 집에서도 저나 와이프가 아이에게 화가 나면 감정적인 말들을 가끔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해봐. 내가 네 친구야. 똑바로 말 못해. 이런 표현들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1장의 내용 중에서 엄마도 아이에게 사과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부모나 선생님이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깨끗하고 당당하게 사과를 하면 됩니다. 집에서 부모님들도 만약에 본인이 명백하게 잘못한 것이라면 아이에게 깨끗하게 사과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에게 사과하는 것이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들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사과하지 않고 우기고 버티는 것은 오히려 더 나중에도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2장에서는 아들에게 멀티를 기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제가 나옵니다. 그 중요한 내용을 보면 긴 말은 아들에게 전달이 안 된다. 엄마의 말 짧을수록 좋다. 저도 남자이고 아들을 키우지만 확실히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학교에서도 남학생과 여학생을 보면 참 다른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남자아이들은 이해력이나 집중력에 있어서 여자아이들보다 조금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길게 잔소리를 해도 아이들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했던 잔소리를 또 하게 되고, 내가 그때 말했어 안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이들은 그것을 잘 실제로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엄마의 말, 특히 잔소리는 짧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장에서는 무엇이 되고 싶니보다 무엇이 가장 재미있니라고 묻자라고 하는 소제목이 나옵니다. 그 내용 중에서 공부는 아이의 흥미와 연결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구절이 있고요. 꿈을 물어보는 동시에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살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 어린 말과 눈길과 관찰이 함께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에 집중하며 몰입하는지 찾아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죠. 사실 요즘과 같은 세계화, 다원화, 정보화 사회에서 똑같은 교과서를 보고 그 많은 아이들이 똑같은 공간에서 공부를 하면서 과연 얼마나 창의적이고 얼마나 대단한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했던 평소 이야기의 영향을 받아서 아이들이 그대로 그것을 본인의 꿈이라고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무엇이 되고 싶니 보다는 무엇이 재미있니? 라고 묻고, 공부 역시 아이들의 흥미와 연결시키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것입니다. 아이 양육의 아빠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제에 대한 소제목들만 제가 읽어보면, 아빠의 육아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 태교, 태아기, 아내에게 집중하기, 영아기, 만 0세에서 2세, 목욕시키기, 기저귀 갈아주며 소통하기, 유아기, 만 6세까지, 아이와 온몸으로 놀아주기, 책 읽어주기, 아동기, 초등학교 시기, 밖으로 나가자 취미생활을 공유하자, 청소년기, 중고등학교 시기, 권위 있는 롤모델 되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중 초등학교 시기는 밖으로 나가자 취미생활을 공유하자입니다. 거창하게 유명한 여행지에 가는 게 아니더라도 아이와 함께 우리 동네 산책하기, 집 뒤에 있는 뒷산 등산하기, 이런 것도 충분히 효과가 있고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도 그렇지만 아이와도 함께 할 수 있는 취미가 있다면 그것도 상당히 유익할 겁니다. 저 역시도 아이와 함께 탁구를 치거나 캐치볼을 합니다. 물론 제가 훨씬 더 잘하고 아이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렇게 함께 운동을 하면서 땀을 흘리는 것이 스마트폰 게임을 하거나 TV 시청을 하는 것보다 훨씬 유익할 겁니다. 4장에서는 규칙, 일방적으로 정하지 말고 아이와 함께 만들자라고 하는 주제가 나옵니다. 이것은 학교의 학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급의 규칙을 정할 때 학급 회의 등을 통해서 아이들의 의견을 모아서 함께 정해야지 아이들이 그것을 자발적으로 잘 따르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벌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충분히 순응을 하고 따를 수 있을 겁니다. 집에서 아이들이 생활 규칙을 정할 때도 반드시 사전에 아이들과 협의를 해서 함께 정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5장에서는 높은 자존감이 아이 인생을 바꾼다라고 하는 주제가 나옵니다. 자신을 소중한 존재라고 믿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해로운 일을 할 확률이 낮다.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인성을 가꾸는 일에도 소홀할 수 없다. 예전 저희 반에 어떤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자존감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내세에 부정적이고 좀 이렇게 무기력한 아이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부모님들이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평소에 아이한테 욕을 그렇게 많이 했던 겁니다. 네 머릿속엔 똥이 들었냐? 얼굴이 못생겼으면 공부라도 잘해야지. 이런 이야기를 그 아이한테 계속 했다는 겁니다. 그런 말을 듣고 자란 아이가 자존감이 높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5장에서 상당히 특이한 내용으로 태몽 효과로 아이 자존감을 크게 키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아이의 꿈을 위해서 태몽 스토리텔러 부모가 되자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아이의 장래 희망이 작곡가라고 한다면 엄마가 태몽으로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잡았는데 그 새를 잡자마자 새에서 음표가 막 땅바닥으로 떨어지더라. 너는 아마 작곡가가 될 운명이었나 봐. 이런 식으로 태몽을 이용해서 아이의 장래 희망에 대해서 맞장구를 쳐주라는 겁니다. 상당히 특이하면서 아마 아이들도 많은 관심을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조심할 점은요. 이거는 한 번만 사용해야 되고 변경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결정적일 때 사용해야 될 겁니다. 또한 태몽 효과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부부가 미리 상의를 해서 한 목소리, 원보이스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책은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읽으셔도 좋겠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부모님들이 읽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소주제에 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언제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까요? 이런 내용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너무 이상적이고 뻔한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그런 이야기들도 간혹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비판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5초 요약!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교육 전문가 임영주 선생님이 쓴 버럭 엄마 우아하게 아이 키우기입니다. 책 표지에 보면 큰 소리 내지 않고 우아하게 아이를 키우는 그날까지 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그런 날이 올까요? 오늘도 아이들과 싸우고 계시는 많은 버럭 엄마들이 보시면 좋을 만한 다채로운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약간 너무 이상적이고 뻔한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독서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계속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